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시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부동산 쪽 데이터 쪽에 우리 앞서서 달려나가고 계시는 부동산 지인의 지인쌤님을 모시고 7월 10일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데이터상으로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려서 네. 이렇게 하셔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많은 네.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란 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7월 10일 이후에 지금 분위기가 되게 우울하죠. 안 좋고, 그 다음에 뭐, 지방은 어떻게 되냐, 뭐, 서울은 오르냐,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지인 측에서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 요즘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체크. 네네. 첫 번째로는, 2020년 7월 현재 지금 전국의 그 실거래량 어느 지역이 거래가 좀 잘 된다. 그 데이터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0년 7월이라 하면 지금 거래들을 수집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네. 원래 그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영상 촬영한 날이 7월 26일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7월 말 거래량이 8월 말 돼야 30일이니까 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7월 달 거래량은 지금 수집 중에 있는 ING죠. 과정인데 그 속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는 지역 랭킹 탑을 뽑았습니다. 10위를 뽑았는데 비율로 저희가 뽑았거든요. 네. 근데 비율이라면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거래량을 실질적으로 10년치 거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년치 거래량을 매월 평균을 냅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봄, 가을에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월 거래 평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0년치의 7월 거래량이랑 2020년 7월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비율이 높은 지역을 10개를 뽑았는데 1등이 뚜둥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비율로 보니까 네. 238%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지역에 또 이제 비조정적인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취득세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겠는데요. 네, 네. 1등은 이제 김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지역 한 5, 6등까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다음은 누구나 알 것 같은 세종입니다. 143%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부산이 들어가 있어요.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 강서구인데요. 142%입니다. 네. 근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택지 형태로 새로운 신도시 개념인데 네. 신축이 굉장히 많아요. 신축이 많고 올해까지 물량이 많고 내년에 물량이 급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신축 때문에 가격 눌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급감한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축 가격보다 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전국 랭킹 3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4등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이 같은 네. 경우도 지금 120% 지금 이제 수집 중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5등이 경기도 일산 동구가 네. 지금 112%예요. 저는 이번에 6.1 대책에 규제지역에 빠져 있는 지역 중에 김포랑 파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풍선 지역의 김포 파주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데이터를 보니까 파주보다는 일산 동구 서구가 더 많이 거래가 되고 가격이 움직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장님? 아마도 네. 사람들이 그 거리상으로 좀 먼 거리보다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운 곳,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주변 가격, 예를 들어서 킨텍스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진짜 많이 비싸더라고요. 예,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이 같은 라인, 같은 인프라를 얻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 상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키 맞추기입니까?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네.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국 김포와 같이 비조정 지역, 네. 그다음에 뭐 세종시는 뭐 여러분들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왜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심 지역에 들어가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으로 어쨌든 들어가는 움직임이
봅니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지고 있다. 네, 조금 저평가돼 있으면서 그리고 향후에 물량이 네.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 그쪽 시장의 수요가 좀 강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네. 그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그 밖에도 지금 현재 7월 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7월 10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런 건데 네. 7월 달에 나온 그 매물 대비 거래가 지금 그렇다면 막 되고 있는 지역, 네. 그 되고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거래 완료라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거래보다는 좀 더 선행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터넷에 거래된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1등에서 10등까지를 뽑아보니까 뭐 지금 거의 서울 쪽이 포지션이 큰데요. 네. 6월 달부터 보겠습니다. 6월 달에 매물이 2,600개였어요. 이 지역이. 그런데 지금 7월 달에 매물이 1,300개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보니까 경기도 광명시예요. 광명시 같은 경우 6월 달에 매물 개수에 비해서 7월 달에 매물 개수가 확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 완료도 실질적으로 6월 달보다는 작긴 하지만 매물 개수 대비 거래는 좀 많이 되고 있어서 1등이 경기도 광명시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광명시 하면은 지역의 인프라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지역이니까 어쨌든 그 어떤 지역을 살려고 했을 때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 뭐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라고 지금 현재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광명은 살기 좋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제로 광명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그 경기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광명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예전과 비해서는 인프라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선호도가 여기서도 지금 실수요자들 때문인지는 뭐 정확히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만 데이터상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을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매물들이 줄어들면서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이 1등이 경기도 광명시 고요. 그다음에 2등이 보니까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매물 건수가 1,049건이었는데 7월 달에 보니까 594건, 여기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래 완료 비율도 조금 25.8%이거든요. 그리고 광명은 26.3%가 비슷하죠. 그래서 2등이 서울 강북구고요. 그리고 3등이 서울 중랑구, 그리고 4등이 서울 도봉구. 이렇게 2, 3, 4등이 다 서울 약간 외곽 지역으로 보여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매물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든다는 게 결국 이제 매물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는 거래가 완료될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일단은 6월 달 대비 매물들이 많이 줄어들고 거래도 조금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등이 이제 세종시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 생각에 80%는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이고. 지금도 이 거래량의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서울 쪽에 그리고 가격이 싼 나머지 지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7월 10일자 부동산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네, 그래 보입니다. 보니까 예상한 대로 진행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곳. 지금 7.10 대책 때문에 많이 떨어질 것이다, 떨어졌다, 막 되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곳은 지금 현재 랭킹이 어디가 가장 높은가요? 랭킹 10위를 뽑았어요. 시군구 개념으로. 1등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세종입니다. 1등이 세종이고요. 평당 가격으로는 16만 원이 상승해서 비율적으로는 1.04%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 세종이 랭킹에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았어요. 3, 4%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7.10 대책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평당 16만 원 정도 올랐고, 비율적으로는 1.04%가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에는 지금 1.04%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상으로 적게 올랐나라고 하지만 지금 사실 7.10 대책에 의한 그 심리적인 위축에 비하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밖에도 그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는 또는 거래가 되는 그런 지역이 또 어디가 있을까요? 2등이 서울 금천구입니다. 금천구가 18만 원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0.97%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3등이 도봉구, 그리고 4등이 성북구, 그다음에 5등이 경기도 구리시가 지금 0.75,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 6등이 강북구 이렇게 0.67.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에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 네네.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거래가 되는 곳, 네. 그다음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710 대책 이후에도 조금 오르는 곳 하면은 일단 딱 그 공통적인 패턴이 서울 강북 지역과 네네. 세종시라고 지금 딱 찝을 수가 아, 있겠네요. 네네. 약간 이렇게 교집합되는 지역들이 네네. 보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 이제 좀 되게 혼란스러우실 텐데, 아, 지금 사람들이 보름 정도 지난 이상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렇죠. 데이터가 어쨌든 팩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큰 그림에서는. 네. 네네.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는 곳도 있지만 네. 이번 대책 자체가 워낙 셌잖아요. 그렇죠. 예, 네. 워낙 세다 보니까 특히 이제 취득세 12% 이러면 지금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멘붕이 와서 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매물이 증가되는 곳이 지금 흔히 말하는 이런 어떤 다주택자 중과세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곳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아무래도 여러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러면 내년 5월까지는 그래도 디데이를 정해놓고 팔아라라고 계속 이제 정부에서는 권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을 언제 매물을 내놔서 팔아야 되냐고 주변에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시장에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로서 확인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봐서 저희들도 이제 매물의 증가 추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매물의 증가 추이의 랭킹을 조금 매겨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뽑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확 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네. 뭐 멘탈이 붕괴된 상태라도 일단 좀 지켜보자. 네,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어쨌든 관망을 하고 시장의 뭐 변화값들을 좀 더 읽고 나서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물이 증가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인에서 조사하신 그 매물 증가 지역을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물량에 대한 숫자가 작은 것들을 조금 필터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감안해 본다면 차트상에서 우뚝 솟아 있는 지역들이 보이실 건데 청주시가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7월 21일에서 지금 오늘 26일 요 기간 동안 오렌지 막대기가 굉장히 높죠. 네. 요 청주가 가장 물량이 많이 늘고 있고요. 보시면 상대적으로 기타 지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서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는 심리가 네. 상대적으로 지금 투자 개념으로 들어갔던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의 매물을 내놓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급등할 거라 생각해서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물건을 두 채, 세 채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고민들을 이걸 어떤 걸 팔아야 되고 어떤 걸 이제 가져가야 되는 고민들을 하시고 이제 그런 물건들이 이제 나올 건데 물론 이제 이 표로만 보면은 매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지 적게 증가하는지는 사실 조금 아마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네네. 매물이 아주 크게 증가하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다만 증가하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아까 큰 도시 위주로 보게 되면은 청주시 네네. 그 다음에 천안시 네. 뭐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매물이 그래도 네. 조금 늘어나는 결국에는 지금 지방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순환매처럼 네. 어느 지역에 오르니까라고 들어갔던 그 지역들의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 지금 계속 변화적인 부분들을 답답해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계속 관망해 보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요청을 드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정리를 좀 하자 보면 일단 지금 현재 거래가 좀 되거나 가격이 조금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서울시 강북 지역이다. 네. 지금 매물이 증가를 아주 많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증가하고 있는 곳은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기타 법인들이 좀 많이 들어간 법인이 좀 많이 들어간 쪽의 매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현재 7월 26일 이 네. 촬영을 하고 있는 오늘까지의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면 조금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다음은 자료를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서 예를 들면 7월 10일 대책 위에 한 달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자료를 준비해와서 찍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뭐 저희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그 본인들이 가공하거나 본인들이 이렇게 보면서 되게 애를 먹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지인 쪽에서 그동안 이제 하셨던 뭐 각종 그 시장 강도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가끔 저희도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한테 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8월 11일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